자, 우리 탄력성 봅시다. 탄력성. 원래 탄력성이 메인이었는데 앞에 좀 너무 쉬운 얘기만 했네. 36페이지 보시죠. 탄력성은요, 우리 이름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거예요. 이 관심이 되는 변수가 있어. 변수에 대한 반응을 볼 건데, 이제 이게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 거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8시가 넘었네요. 수업 그냥 끝낼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지금 가만히 있네. 그런 경우를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네. 그럼 이제 탄력성이 작네 이거고, 갑자기 막 환호성을 지르면 굉장히 탄력적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공급이라 할까? PQ 이렇게 할게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태풍이라는 충격이 토마토에 왔어요. 태풍이라는 쇼크가 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 태풍에 대한 충격이 수요에는 영향이 없지. 갑자기 태풍이 부니까 막 토마토가 땡기고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공급에 충격을 준단 말이야. 그럼 태풍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이 있니 없니 요거를 보게 돼요. 영향이 있니 없니. 영향이 없으면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겠지. 수요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스텝 2 요거는, 만약에 공급에 영향이 있었어. 그럼 태풍이라는 게 토마토 농사에 어떤 플러스 영향이냐 마이너스 영향이냐 요걸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야.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거고,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얼마나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정도라고 할까요? 얼마나 이동을 했나 라는 정도. 그러니까 태풍에 대한 충격이 저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 같이 좀 크게 좌측으로 갈 수 있고요. 파란 색깔 같이 좀 이렇게 쬐끔 충격을 보이게 되면 여기 A에서 B냐 C냐,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고 Q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는 탄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수요 공급에 미치는 탄력성 똑같이 볼 건데 이렇게 봅시죠. 앞에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X의 가격이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 뭐 소득 M이라고 합시다.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냥 세 가지만 할 거야. 세 가지만. 자, 여기서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거를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수요의, 당연히 공급에 영향 미치면 공급에 충격 주는 걸 여기다 써요. 가격, 탄력성. 가격이라는 게 변화했을 때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얘가 변했어. 이거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야. 토마토면 토마토 이외에 다른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니까 이거는 똑같이 어차피 빼고 다른 재화의 가격 우리가 크로스해서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M이 만약에 소득이야, 머니 인컴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당연히 얘가 변하면 다른 요 두 개의 변수는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뭐 어차피 탄력성 응용하는 거는 충분하니까 우리 책에서는 그 정도만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우선 탄력성 보면 구하는 공식 한번 살짝 볼게요. 뭐 개념은 봤어. 개념은 봤고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 정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은요, 37페이지 세 번째 거기 줄에 나와 있습니다. 탄력성의 개념은 좀 뭔가 일반화시키려고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 변수의 민감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 외부적으로 충격을 주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얘가 변했을 때 요 관심되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한 정도, 민감도, 반응도 다 같은 말이야. 반응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탄력성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요 단계 넘어선 거야. 영향이 있냐 없냐, 있으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로운가 해로운가.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나 충격적인데,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측정을 할 땐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줄에 보시면 변화율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말 잘 보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런 기호로 사용하게 되면, 자, 분모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냐, 여기 밑에 충격 주는 게 이쪽에 오는 거야. 헷갈릴 거 없겠죠. 얘네들이 충격이 되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해서 곱하기 100 퍼센트지라는 변화율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 변화율로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단순한 기울기 관련해서 기울기 가지고 탄력성은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울기와 탄력성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변화율로 사용하는 것은 이 측정이라고 할까, 측정 시 단위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단위의 문제를 해결해요. 거기서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37페이지 세 번째 달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기울기는 우리가 선택하는 측정 단위에 전적으로 의존해. 그러니까 이 단위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약에 뭐 센티미터로 할게. 100cm에서 110cm로 변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변화한 크기, 기울기, 요거는 이제 변화 크기 뭐 델타로 할게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 10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단위를 내가 만약에 미터로 바꿨어. 그 1m에서 1.1m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변화 크기가 0.1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치를 딱 제공해서, 야, 이게 탄력성의 정도, 민감한 정도를 측정할 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위에 따라서 10이다. 근데 얘는 0.1 돼버리면 뒤죽박죽 된다고. 그런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얘는 100분의 10% 얘도 1분의 0.1 하니까 10%. 이게 단위에 따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단위 중에서 거기 또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네, 두 번째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둘째, 서로 다른 재화 간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토마토, 사과,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율을 사용해요. 우선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말이야 성적이 5등 상승했어, 올랐어. 잘한 거에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5점 올랐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알 수가 없지. 만약에 100명 중에서 5등 올라간 거랑 6등에서 5등 올라간 거랑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너 어느 정도에서 얼마큼 올랐어? 그런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충격을 주는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그 맨 마지막 줄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래서 분모의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가격의 변화율이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곱하기 100%. 근데 이제 퍼센트지는 뭐 분모 분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워질 거라서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쓰게 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원서에서는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앞에다가 퍼센트 변화율 해가지고 거기 중간에 씩 나와 있죠. 수요, 공급 다 마찬가지야.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뭐 탄력성이 이 집어넣어서 수요니까 이렇게 썼고, 또 공급의 탄력성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S 이렇게 붙였어요. 책마다 뭐 기호는 다르니까 요 식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다시 풀어서 쓸게요. 풀어서 쓰면 이 델타가 이제 변화한 거니까 요 변화한 것끼리 따로 묶을게요. 델타 px 분의 이렇게 델타 px 델타 qx pq를 뒤집어서 여기 써주면 되겠네. qx px 이렇게요. 요거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맞춰서 두 줄로 바꾼 겁니다. 요걸로 봐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거와 요거 부분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곱하기지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또 쓰면 복잡하니까 뺄게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전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게 두 가지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요거 1번 부분이라 할까? 2번 부분 이렇게 다른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성적이라 할게. 자, 어떤 사람이 성적이 향상됐어요. 그럼 성적은 노력을 한다고 성적이 올라갈까? 노력에 이제 비례할 수 있고요. 아니면 IQ라 할까? 암기력이라 할까? 요것도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뜻이 뭐야? 노력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IQ가 높으면 성적이 올라간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곱하기니까 현실에서는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해서 좀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하려면 노력과 성적이 비례하나 그걸 보려면 얘를 고정시켜야 돼. 이 앞에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지. 야, 가격이 올라갈 때 얘가 변하나? 그럼 얘네들은 고정시키고 얘만 변화시키고. 야,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그럼 소득만 변화시키고 다른 건 고정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고정시켰는데 노력을 열심히 공부 시간을 열심히 더 증가시켰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면 노력과 성적은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IQ랑 이 성적이 비례하나? 그럼 얘를 고정시켜야지. 얘를 고정시키고 해봤더니 IQ가 높을수록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두 개는 비례관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탄력성 값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처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 우리 책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냥 정리해서 보시면 2번 부문을 고정시킨다고 할게요. 부문을 고정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치는 거야. 얘 똑같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커질수록 델타 px분의 델타 qx가 얘가 커질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은 커집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기울기랑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짝 볼게요. 이렇게 QX 있고 여기 PX 있어. 수요 곡선 아무 얘기 안 하면 우하향 하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X축에 나와 있는 얘가 이만큼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니? 이게 기울기 아니야? 그래서 얘가 QX PX 요게 기울기지. 요게 기울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X가 얼마 변했을 때 PX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요건데 탄력성은 요거잖아. 얘가 클수록 탄력성은 커져. 근데 요거 보면 기울기랑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1번 부분이다 라고 하면 요 부분은 기울기의 역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분의 1과 관련이 있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성은 커지고 기울기가 크면 탄력성은 작아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 2번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면 얼마의 가격과 얼마의 수량인가 요걸 나타내는 건데 요게 바로
주어져 있는 P와 Q에 대한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면 한꺼번에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 물론 이제 탄력성, 그래서 기울기랑도 관련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뒤에 보겠듯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 탄력성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자, 수량이 100개고 왜 QX 제로라 할게요. 여기 뭐 10이라 할게. PX 제로라 할게. 여기 한 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점에서. 자, 여기서 기울기가 다른 두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얘는 완만한 수요 곡선. 기울기가 완만한 거와 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 곡선. 이렇게 가파른 수요 곡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볼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가격이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는가.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얘는 조금 변했네. 그러니까 탄력성이 기울기가 가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 탄력성이 작고 얘는 Q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민감하게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한 작은 경우 네, 이렇게 보시면 탄력성은 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선 한 가지 봤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믹스돼서 탄력성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를 고정시켜서 요 기울기랑 관련된 거 하나 봤습니다. 탄력성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요건데 사실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주로 기업에서 이 가격이잖아. 가격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한가 보면 아니 가격을 할인한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할인 뭐 가족의 달을 맞이하는 5월달에 아니 무슨 뭐 데이날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 그 가격을 기업이 왜 할인해요?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야. 전부 다 기업의 모든 행위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가격을 할인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앞에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총수입은 가격에다가 P 곱하기 Q 얘가 가격이고 그다음 Q가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자, 가격을 만약에 내가 100원이라고 할까? 그냥 10원이라 할게. 10원이라서 10개가 팔렸어. 그러면 총수입은 10원짜리 10개 팔렸기 때문에 100원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가격을 만약에 기업에서 50% 할인을 했다 할게요. 5원 이렇게 할인을 한 거야. 한 10만원, 5만원 해도 되고. 아니 근데 가격이 싸지니까 우리 수요 법칙에 의해서 소비량이 판매량이 증가하긴 증가할 텐데 얘가 조금 늘었어. 7개 이렇게 늘었어. 그럼 뭐야? 가격 할인했더니 괜히 단가 하나당 얻게 되는 수입이 10원 들어오는 게 5원 들어오니까 손해인데 많이 팔리지 않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5원으로 오히려 매출액은 감소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 비디오 게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번에 가격 할인 전략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랬더니 가격을 싸게 했더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한 30개가 이렇게 팔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싸게 해서 기업이 하나 팔 때 단가는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구름대같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박리담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150원 해가지고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편의점 가면 뭐 다 그런 것들 기업들이 계산한다고. 어떤 거는 1+1, 어떤 건 2+1,
뭐 호텔도 성수기 비수기 가격 다르고 이거 다 이렇게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이윤과 총수입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거겠지. 그냥 오늘은 심심한데 2+1 해볼까? 저기 사장님 우리는 2+1과 1+1은 봤는데 3+1은 못 봤는데 한번 그거 해보면 어떨까요?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할인했을 때 이렇게 되면 가격이 되게 민감한 거야. 근데 오히려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경우는 차라리 가격을 올려버리는 게 기업의 판매 수입에 더 이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얘기는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 할인 정책을 쓸까 올릴까 뭐 등등등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다 탄력성에 영향을 받고 얘기한다고. 첫 번째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에 영향을 받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뭐에 의해서 영향 받습니까 하면 요거 살짝 지우면 자 여기 볼까? 이번에는 1번을 고정시키게 그냥 살짝 논리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별로 뭐 암기할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영향 미치는데 둘 다 보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 고정시키고 얘랑 쟤와의 관계 보고 이번엔 얘를 고정시키고 얘와 쟤와의 관계를 볼 건데 1번 부분을 고정시킵니다. 기울기를 고정시켜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시죠. 아니 탄력성은 어떻게 돼? 얘 가격이 올라갈수록 탄력성 값은 커지고 수량이 낮아질수록 이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다시 가격이 비싸질수록 사람들의 소비량이 작을수록 오케이? 자 그럴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울기를 똑같이 고정시키게 되는 거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얘기를 해야 돼. 자 여기다 Q라고 놓고 여기다 P를 놨어요. 자 수요 곡선 요 위에 다 기울기는 똑같지? 그래서 점을 찾아볼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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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A와 B와 C는 기울기는 똑같잖아. 동일한 우하향하는 직선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A와 B와 C는 지금 목적을 아시겠죠? 요거 1번 부분을 고정시켰다라는 거 요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위치가 다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건데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비싸지고 Q가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 그랬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탄력성 커지겠지. Q가 감소하는 거 보이십니까? 탄력성 커지겠지. 그럼 기울기는 동일하고 위치는 이렇게 되니까 A에서 BC로 갈수록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비싸지고 약간 느낌이 가격이 비쌀수록 그래서 탄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재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좀 작고 소위 말하는 사치재라는 게 어때? 가격은 비싸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이 작아야 그게 사치재지. 그래서 여기 C점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 C점에 해당하는 게 가격은 비싸고 거래량은 작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경우는 좀 탄력성이 크고요. 요거는 약간 소비량도 많고 가격이 좀 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약간 생필품 이런 경우는 탄력성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뭐가 생필품이야? 밥 이런 거 있잖아. 학식 같은 거. 밥값이 갑자기 뭐 이렇게 1,000원 하면 어떻게 돼? 우와 1,000원이래. 그럼 막 인근 학교도 와가지고 하루에 야 이거 미리 먹어둘까 해서 막 하루에 5끼 10끼 먹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냐. 하루에 3끼 먹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뭐 위장의 뭐 크기도 제한돼 있고 뭐 이러니까 더 막 이렇게 할 수 없다. 비싸도 뭐 좀 이렇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3끼 안 먹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 요거는 가격에 둔감하게 되고 사치재는 말 그대로 뭐 가격도 비싸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때마침 무슨 뭐 이렇게 생긴 이런 디자인 아세요?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격이 막 이렇게 50% 할인 마크가 붙었어. 이렇게 이상한 짝퉁 같은데 성균 이렇게 써 있어. 사람들이 막 그냥
뭐야 이거 가격이 50%가 막 이렇게 서로 뭐 카톡 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사고 가격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탄력성 같은 것도 뒤에 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 그 상품의 특성들을 이렇게 규정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탄력성의 개념과 측정하는 방법 그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38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 거기 중간에 거기 식 나와 있고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4% 상승하자 수요량이 10% 감소했다면 이거지. 가격이 4% 상승하자 얘가 마이너스 10% 감소했다면 뭐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거든. 왜요? 이제 언제나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법칙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딱 하게 되면은 언제나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음의 수가 나와요. 근데 고민이 있어. 뭐가 고민이 있냐면 아니 탄력성이 5와 4다 그러면 어디가 탄력적입니까 하면 얘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탄력성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어떤 게 탄력적이에요? 이게 갑자기 헷갈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5보다 숫자가 큰데 이 생각이 들어. 근데 앞에 얘기했잖아. 우리의 관심사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거든. 수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마이너스가 지금 관심사가 아니라 민감한 정도, 반대로 부정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뒤에는 숫자가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경제 원론 같은 데에서는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기도 해. 이렇게 절대값 씌우거나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걸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원칙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씌우기로 많이 하기로 하는데 요즘 외국 원서들은요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합니다. 보면 전부 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경작은 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게 되면 요 값이 나왔을 때 4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생각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은 마이너스 우리 책도 마이너스 그냥 없애지 않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애면 원래 수요의 탄력성이 있는데 없앴나 보다. 붙여놨으면 요즘 유행을 그냥 따르나 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탄력성 계산하는 것이고 밑에 탄력성과 가격에 민감한 정도와 뭐 뒤에 가보시면 소득 탄력성과 무슨 교차 탄력성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 내용만 잘 아시면 그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탄력성 복습하면서 그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장 내용을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진 않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